오늘은 베테랑 강력계 형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시신을 훼손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름 고추 같은 년, 아니 고유정. 1983년 2월 2일생, 키 160, 몸무게 50kg, 무직으로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첫 번째 남편 강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칼로 살해, 펜션 내에서 시신 훼손, 일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제주도 내 완도 부근 해상 고유정 친아버지 김포집 인근 및 전국 8도에 유기한 극악 무도한 악인이다. 같은 제주대학교 CC 커플로 만나 5년 연애, 2013년도 결혼, 해외 봉사 여행 다니면서 화목했다. 허나 결혼 직후부터 불화가 시작되었다. 한 번은 놀러 갔다 귀국하는데 고유정이 면세점에 가야 한다 이야기. 시간 촉박한 강 씨가 재촉. 이에 고성 지르며 분노. 강 씨 혼자 비행기 탑승하였으나 규정상 혼자만 타고 귀국 불가해 다시 면세점 가니 룰루랄라 쇼핑 중. 결국 비행기 놓침. 강 씨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논문을 두세 개씩 쓸 정도로 유명했고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 수입이 변변치 않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강 씨에게 가정폭력 가함, 때리고 물고 흉기 들고 견디다 못해 2016년 이혼 요구. 2017년 이혼이 성립됐고 수입 불안정을 이유로 고유정이 양육권을 가져감. 강 씨가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며 아들 보려 했으나 2년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음. 고유정은 과태료, 출석 요구서 받고도 금강불개를 시전한다. 2019년 5월 9일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주고 한 달에 2번씩 아들을 볼 수 있게 된다. 2년 만에 처음 아들 보러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다. 고유정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2주 동안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였다. 2019년 5월 25일 강 씨와 아들 셋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만남. 강 씨에게 졸피뎀을 탄 카레를 먹이고 잠이 들자 흉기로 살해.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시신 훼손 작업, 종량제 봉투 30장에 나눠 담고 28일 배편 통해 제주도를 탈출한다. 친아들은 이때 펜션 내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고유정은 마트에서 흉기, 청소도구, 락스 등을 구입하고 사전에 야무지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마트에서 물품 결제 후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5월 27일 고유정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이 안 된다라는 강 씨 남동생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받은 경찰은 고유정에 전화. 허나 고유정은 강 씨가 성폭행하려다 도망쳤다 이야기. 답답한 마음에 강 씨 동생이 CCTV 영상을 수거해 경찰에 제출. 펜션에 들어간 영상만 있고 나온 이력이 없었다. 핸드폰 기지국 신호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잡히고 강 씨 차량도 3일 동안 요지부동이라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단순 실종에서 형사과로 사건 이관 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6월 1일 경찰이 고유정 집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 발견되자 오전 10시 32분 충북 청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6월 4일 구속영장 발부. 신병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있다는 판단,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살인죄로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당한 고유정은 당시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는 얼토당토 않는 개 상노로 쌉소리를 시전한다. 고유정은 5월 28일 8시 30분 완도행 여객선 CCTV에 알 수 없는 봉지를 던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시신 찾기 위해 해경이 투입되어 3주 동안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함. 이후 고유정의 동선을 추적 중 인천, 김포에서 강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들을 발견하였으나 동물의 뼈로 밝혀지면서 시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고유정을 긴급 체포할 당시 주요 증거물인 졸피뎀이 든 가방을 빠뜨려 현 남편이 대신 전해주기도 한다. 범행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보존이 안 되어 당시 펜션 주인이 청소를 하는 바람에 단서도 남지 않게 방치했다고 한다. 제주 주민들, 당시 국회마저도 경찰 수사에 강하게 비난하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 타이트하게 조사하겠다 말한다. 2019년 8월 7일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부실하게 했음이 밝혀졌다. 현장 보존 미흡, 졸피뎀 존재 파악 실패, 펜션 인근 CCTV 내용 미확인 등이었다. 고유정은 조사 당시 범행 도구 및 범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조사하였다. 이에 계획살인이 아니냐 하였으나 고유정은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였다. 허나 국가수 부검 결과 강씨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고 고유정의 우발적 동기 주장은 사라져버렸다. 2020년 1월 20일 검찰 측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고유정은 저 검사님이랑은 대화 못하겠다면서 울먹였다고 한다. 2020년 2월 20일 1심 선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고유정은 처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하였으나 제주지검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우려가 있어 거절한다. 이후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잘 먹고 잘 싸고 범죄자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교도관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허나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거에 있어서는 과민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2021년도엔 청주 여자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교도소 생활에 적응 못하고 범죄자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언쟁한다고 한다. 어민숙 이후 14년 만에 나온 여성 연쇄살인범이다. 이수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고유정은 사이코패스보단 경계선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말했다. 어민숙 보험살인 사건, 최근 지명수배 내려진 이은혜 사건만큼이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악인이자 괴인이다. 다시는 이런 악질 범죄자가 나와서도 안 될 것이며 하루빨리 사바세계와 안녕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본다.